그리고 2016년 청주에서도 안매장된 채로 발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고작 4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죽은 이유, 이 아이도 소변을 못 가려섭니다. 소변을 못 가린다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고문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을 아이들. 상황이 이러하니 전수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에 참여한 한 장학사의 눈에 유독 의심스러운 부모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2016년 1월 경기도 부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달이 지나고부터 출석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의 집을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죠. 그랬더니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가출을 했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심지어는 아이의 나이까지 몇 살인지 헷갈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는데 조회를 해보니 당연히 안 돼 있었죠. 부모는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는데 아이의 행방은 바로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의 얼굴만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얼굴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만 3군데. 눈도 채 감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운 듯 찡그린 아이의 얼굴. 누가 봐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습니다. 아니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힘들게 낳았고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를 도대체 왜 죽을 때까지 학대한 걸까요? 이들 부부도 처음부터 아이를 미워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24살 동갑내기 커플은 어린 나이에 계획이 없던 아이가 생기면서 얼떨결에 부모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었다고 해요. 모르는 거는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물어가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엄마 정 씨. 준비 없이 아빠가 된 최 씨도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지만 그래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평온하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뒤 아빠 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돈이 쪼들리니 인터넷에 사제폭탄, 청산가리, 엑스터시를 판다면서 허위 글을 올려서 430만 원을 수중에 넣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부터 아빠 최 씨의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이제 전과자라서 취업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엔 아빠 최 씨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부인 정 씨가 돈을 벌러 나가게 되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서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동학대요? 제가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막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거나 막 그런 행동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의심을 품은 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먹고 싶어? 뭐 먹으러 갈까? 치킨? 경찰이 가고 아들을 잘 타일렀다는 최 씨.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화를 자주 받게 됩니다. 하루는 친구를 괴롭혔다고, 또 하루는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또 하루는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부러 매를 버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였을까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 이 아빠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같은 실수하고 있고, 손대. 그래서 아이가 5살 때 처음으로 매를 들어요. 파리채, 신발 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선 아이를 때렸죠. 명분은 사랑의 매였겠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훈육이었겠지만 이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걸 학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